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시민 강사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시간, 기회를 갖게 된 걸 너무나 환영하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작은 주제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걸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저는 가톨릭 관동대학교 언어재활학과에 있는 박진 교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고요. 자, 오늘 저희가 시민 강좌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 꼭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특히 이제 어린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가운데요. 우리 아이가 갑자기 말을 더듬는 것 같아요. 또는 자, 우리 아이 말이 굉장히 비유창적으로 들려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걱정하셔서 근처에 있는 언어치료센터에 이렇게 아이를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치료하지 않고 대부분은 비유창적인 시기를 거치면 다시 비유창적 요소가 사라지고 유창하게 발화되는, 유창하게 발화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시점에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특히 이제 비유창적인 아동들, 여기 이제 말드듬 아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굳이 우리가 말드듬 아동이 아니라 할지라도 비유창적인 어떤 발화 특성을 보이는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할지 몇 가지 지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침을 말씀드리기 전에 말드듬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모든 비유창적인 어떤 발화 특성을 보이는 아동들이 다 말드듬 아동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비유창적인 아동과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아이들이죠. 정상적인 아이들 가운데 비유창성을 보이는 아이들과 실제로 말드듬 아동을 어떻게 구별할지, 자, 그러려면 말드듬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시민 강좌 이번 꼭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말드듬 아동을 위한 상호작용 지침인데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구성 요소로 좀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가 비유창적이요 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할지라도 모든 아이가 말드듬 아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 말드듬 아동과, 그러니까 말드듬과 자, 이런 비유창성, 발화의 비유창성,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형태라, 자, 이렇게 이걸 말드듬과 정상 아동들이 보이는 비유창 형태를 자, 일단 구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말드듬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주의를 좀 더 기울여야 하는 말드듬이 어떤 형태인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자, 이런 어떤 사전 지식을 배경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자, 어떻게 자, 비유창적 요소를 많이 보이는 아이들, 특히 이제 더 나아가서 말드듬 아동들에게,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지, 자, 이런 몇 가지 지침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학교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좀 더 부드럽게 전문적 용어를 쓰지 않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용어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제가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부모의 입장에서 좀 부모의 어떤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한번 강의를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말드듬 아동을 위한 상호작용 지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민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차는 크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파트, 두 구성 요소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1차 시에는 말드듬이라는 게 뭐냐?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 아이들도 자, 일정 시기에 어떤 비유창적인 발화를 상당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모두 말드듬 아이들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 먼저 필요한 거는 자, 발화의 비유창성하고 자, 이런 말드듬을 좀 더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몇 가지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특별히 말드듬이 어떤 것들인지, 자, 임상적으로 유의하게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말드듬 형태들이 어떤 형태들인지, 자,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드듬의 원인,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이제 말드듬을 진단,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구성으로 평가, 진단을 하게 되는지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자, 말드듬으로 만약에 우리가 진단 내려진 경우에는 자, 어떻게 중재를 해야 하는지, 물론 요거는
부모로서의 어떤 중재의 역할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언어치료센터에 계신 언어 재활사 선생님들이 이제 하시는 중재. 그래서 아마 부모님들께서도 이 말다툼 중재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행해지는지 이걸 좀 어느 정도 좀 아실 필요가 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전공하는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부모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첫 번째 구성 내용이고요. 자, 이런 말다툼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바탕으로 자, 두 번째는 자, 비유창성을 보이는 내 아이, 더 나아가서 말다툼 아이들을 위해서 자, 부모로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지 몇 가지 부분을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 크게 5가지 경청하기, 느린 말 속도, 그 다음에 충분한 휴지. 휴지라는 게 이렇게 버리는 휴지가 아니고요. 여기는 쉼을 얘기합니다. 쉼. 충분한 쉼. 그 다음에 자, 긍정적인 말, 마지막으로 질문을 줄이라 라는 내용을 가지고 자, 이런 상호작용 지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거는 전공하신 학생들,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자, 부모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 비전공하신 자, 부모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 강의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자,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 말씀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이해, 더 나아가서 자, 내 아이가 비유창적인 그런 발화 특성을 보일 때, 더 나아가서 내 아이가 말다툼이 아닐까라고 의심될 때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자, 행동적 가이드라인을 좀 숙지하는 그런 귀한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목차를 자, 여러분 머릿속에 좀 넣어 두시고요. 자, 한번 여러분 시민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유창성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시죠? 저 아이는 참 말이 유창해. 또는 여러분 유창한 말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떠오르십니까? 이런 아나운서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말을 유창하게 잘하죠. 또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유창한 발화 또는 유창한 말 하면 여러분 선뜻 떠오르는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 혹시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좀 긴장이 됩니다. 물론 저희가 대면으로 오히려 사실 대면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면 좀 더 떨림이 덜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화상으로 여러분을 뵙기 때문에 혹시나 실수하지 않을까, 혹시나 의도하지 않은 다른 말이 나가지 않을까 조금 더 긴장한 상태에서 여러분 이렇게 강의를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제 말이 완벽하게 유창하다 이렇게 좀 들리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병리적인 어떤 비유창성을 기본적으로 저는 보이진 않습니다. 왜? 저는 기본적으로 말다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냥 일반 화자입니다. 유창한 화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특별히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창한 발화가 기본적으로 좀 갖추어져야 하는 어떤 직종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유창성 장애라고 하면 자, 말다툼이 유창성 장애의 가장 대표적 장애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말다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말 빠름증이라고 해서요. 빠른 말 속도. 굉장히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쟤는 참 말이 너무 빨라서 알아듣기 너무 힘들어. 자, 이런 분들이 일종의 말 빠름증에 해당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 빠름증과 다르게 말 더듬은 여러분 주로 막힘을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여러분 재미있는 아주 좀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있는데 특정 화면에서 갑자기 멈춰요. 그럼 얼마나 답답할까요? 자, 이런 것처럼 말을 하다가 말을 계속해서 막힘 없이 잘 하고 싶은데 자, 의도치 않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불수의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갑자기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일종의 막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유창하다, 자, 저 아이의 말
저분의 말씀은 참 유창하다라고 했을 때, 자, 그 유창하다라고 하는 그 정의를 잠깐 말씀드린다면, 마치 물이 흘러가듯 말에 자, 막힘이나 끊김이 없다. 그게 바로 유창한 발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자, 물이 흘러가듯 말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여기는 쉬어야 될 부분이 아닌데 갑자기 쉬는 거죠. 말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또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끊김이 있습니다. 자, 부적절한 끊김이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유창성 장애, 특히 말 더듬으로 우리가 진단 내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자, 유창성 장애라고 하는 것은 내 아이의 말을 들었을 때 자, 말이 유창하지 않아. 특별히 유창하지 않은 것 가운데 말에 부적절한 끊김이 있어. 자, 부적절한 쉼이 있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유창성 장애 특별히 이제 말더듬으로 약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창성 장애라고 하는 것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말의 흐름상의 문제다. 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물의 흐름처럼 자, 위에서 아래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흐르지 않고 중간에 자, 말이 막히거나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창성 장애, 특별히 유창성 장애 가운데서도 말 더듬이다.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더듬의 정의를 잠깐 내려보자면요. 이거는 굉장히 학제적 정의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걸 계속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말소리, 음절 또는 낱말이 자, 비정상적으로 반복되거나 제가 여기 지금 반복이라는 자, 어휘에다가 자, 굵은 채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소리 연장. 자, 연장에도 굵은 표시가 되어 있죠. 또는 자, 막힘. 자, 막힘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막힘에도 자, 굵은 채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더듬이라고 하는 것은 자, 주로 발화의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반복. 그러니까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 번 얘기하면 끝날 걸 두 번, 세 번 연달아 쓴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반복이 되겠습니다. 그럼 특정 말소리. 자, 말소리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말소리가 길게 연장되는 거죠. 제가 좀 굳이 표현하자면 예를 들어서 산에 올라가서 자, 산에 올라가서 이럴 때 자, 특정 말소리 여기 앞에 자, 있죠. 산에 올라가 산 할 때 여러분 초성에 스 있죠. 스가 자, 길게 연장되는 거. 산에 올라가서 이런 경우가 이제 말소리 연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말소리 연장 또는 막힘. 막힘이라고 하는 것은 자, 부적절한 쉼이죠. 쉼. 자, 말을 이제 발화를 시작해야 하는데 시작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막힘이 되겠습니다. 마치 자, 화면의 정지 화면처럼, 정지처럼. 자, 지금 화면이 지금 계속 돌아가야 하거든요. 근데 화면이 딱 스탑이 돼 있습니다. 더 이상 자, 뒷 화면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죠. 자, 이처럼 말이 그냥 멈춰 있는 겁니다. 이게 막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더듬이라고 하면 자, 여기 제가 굵은 채로 표시된 것처럼 반복, 그다음에 말소리 연장, 막힘.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말더듬의 주된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반복이나 연장, 막힘으로 인해서 자, 말 산출이나 흐름이 아까 앞에서 제가 말더듬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유창성 장애 말씀드릴 때 자, 말더듬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흐름의 장애다. 말의 흐름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 말 산출 또는 말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장애가 말더듬이다. 자, 그래서 자, 말더듬은 자, 요 세 가지만 기억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반복, 그다음에 말소리 연장, 그다음 마지막으로 막힘이 되겠죠. 자, 내 아이가 굉장히 비유창적이에요. 발화가 유창하질 않아요. 자, 그랬을 때 자, 아이가 혹시 반복이 없는지 또는 자, 말소리 연장을 하진 않는지 더 나아가서 중간중간 말에 이상한 끊김 또는 막힘이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반복이 많거나 또는 말소리 연장 또는 막힘이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자, 충분하게 말 더듬으로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자, 일단 가까운 언어치료센터에 가서 한번 말더듬 평가, 공식적인 평가를 받아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모든 아이가 비유창적이라고 해서 말더듬 아동은 아닙니다.
자, 비유창적 요소 가운데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 아이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이런 자, 이걸 우리가 이제 간투사라고 하는데요. 이런 간투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간투사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비유창적인 발화가 될 수밖에 없죠. 이런 간투사보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반복 또는 연장, 막힘들이 보인다. 반복이 일어나는데 뭐 한 번, 두 번 이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자, 그 이상 계속해서 반복이 일어난다. 그러면 자, 이 아이가 혹시나 말드듬 아이가 아닐까 이렇게 의심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정확하게 자, 말드듬 평가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비유창적인 아이가 말드듬 아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아이가 말드듬 아이인지 아닌지를 일단 자, 청지각적으로 구별하기 위해서는 자, 아이의 어떤 비유창적인 형태, 특히 반복은 자, 어느 정도의 반복을 보이는지, 또는 자, 연장이 보이는지, 또는 마치 정지화면처럼 말의 끊김 또는 부적절한 쉼이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심히 좀 부모로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말드듬의 정의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드듬의 증상인데요. 증상은 보통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핵심 행동과 부수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반복이나 말수의 연장, 막힘을 우리가 핵심 행동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굳이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핵심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말드듬 아이라면 반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연장도 보여야 됩니다. 막힘도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주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반복이 많습니다. 그렇죠? 자, 연장이나 막힘을 아직은 보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거는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그냥 놔두면요, 나중에 이런 말수 연장이나 막힘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막힘이 보인다, 자, 부적절한 쉼 또는 끊김이 보인다라고 하면 자, 반복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형태, 자, 말드듬의 발전된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주로 초기에는 반복 형태가 많습니다. 자, 주로 이런 것들은 발화의 비유창 형태로 나타나죠. 자, 이걸 우리가 핵심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반복, 연장, 막힘. 자, 내 아이가 자, 비유창 요소 가운데 반복을 어느 정도 보이는지. 자, 연장. 자, 산에 올라가서 자, 이런 것처럼 특정 말소리가 길게 연장되는지, 또는 자, 막힘을 보이는지, 자, 이것들을 여러분이 유심히 좀 부모로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런 핵심 행동뿐만 아니라 자, 부수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부수 행동은 보통 핵심 행동보다는 조금 더 진전된 형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핵심 행동을 보인 아동을 그냥 치료 없이 놔두게 되는 경우에는 자, 여러분 청소년기, 성기 이러면서 이런 탈출 행동이나 회피 행동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탈출 행동과 회피 행동을 보이면 굉장히 진전된 형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진전되어 있으면 상대적으로 치료도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핵심 행동만 보이는 경우와 핵심 행동에다가 부수 행동까지 같이 보이게 되는 경우에는 자, 치료가 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자, 예후가 좀 더 좋지 않다. 자, 부수 행동까지 보이는 경우에는 자, 예후가 좋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 부모로서 우리 아이가 자, 이런 핵심 행동, 반복, 연장, 막힘을 보이는지, 자, 횟수는 어느 정도인지, 자, 더 나아가서 핵심 행동뿐만 아니라 제가 뒤에 이제 탈출 행동이나 회피 행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탈출 행동이나 회피 행동들을 보이는지 자, 유심히 좀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자, 핵심 행동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 그 다음에 말수의 연장, 막힘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보시면 단어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기차 타러 가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보통 유치원 아이들은 그렇게 바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여기에 반복이 들어갑니다. 근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단어가 반복되는 경우죠. 그래서
자, 기차 타러 가요. 자, 이런 식으로 두 번, 그쵸? 앞에. 자,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단어 반복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예를 음절 반복 같은 경우에는 자, 전체 기차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앞에 첫 음절, 하나의 음절만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기차 타러 가요. 자, 이런 식이죠. 자, 이게 이제 더 세밀하게 들어가게 되면 더 작은 단위인, 자, 예를 들어 음소, 즉 말소리 반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기차 타러 가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단어나 음절보다는 조금 더 적은 단위에서 반복이 일어나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이제 반복을 보이는 경우는 자, 비유창은 바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반복 가운데서도 보시면 자, 언어적으로 조금 큰 예를 들어 단어 반복 같은 경우에는 음절이나 음소보다는 조금 더 큰 단위죠. 자, 이런 큰 단위 반복이냐 아니면 아주 작은 단위 반복이냐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반복 단위가 크지 않고 작을수록 조금 더 우리가 유심히 좀 지켜봐야 한다. 자, 때로는 이런 경우에는 자, 치료, 즉 직접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 특정 말소리를 길게 끄는 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예로 말씀드렸지만 산에 오를 때 기분이 좋다. 이렇게 이제 보통 유창한 아이들은 표현하거든요. 유창한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말소리 연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산에 오를 때 기분이 좋다. 자, 이렇게 앞에 여러분 초성의 스 발음 있죠? 요걸 길게 연장하는 겁니다. 자, 이런 연장을 보인다 그러면 굉장히 비유창적인 어떤 인상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발화가 일시로 끊기는 막힘 현상입니다. 그래서 마치 정지 화면처럼 자,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나오지 않는 경우죠. 자, 지금 상대방은 이 말드듬 아동이 말을 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말드듬 아동도 자,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자, 시작이 안 되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막힘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자, 결국에는 자, 어렵게 자, 산에 오를 때 기분이 좋다. 이렇게 이제 말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핵심 행동에는 반복과 연장과 막힘이 있다. 자, 이렇게 일단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부수행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수행동은 우리가 2차 행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2차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설명드렸던 자, 부수행동과 같은 의미다. 같은 용어다. 이렇게 이해를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핵심 행동, 즉 반복, 연장, 막힘만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2차 행동, 즉 자, 부수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런 2차 행동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탈출과 회피가 있습니다. 자, 탈출과 회피. 그래서 탈출 행동은 우리가 이제 정의를 내리자면 이런 거죠. 말드듬 아이들이 자, 이런 말드듬에서 벗어나려고 탈출이잖아요. 탈출 행동이기 때문에 자, 말드듬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자, 이런 노력이 신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탈출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자, 몇 가지 탈출 행동의 예시들이 있는데요. 자, 숨을 헐떡거리거나 보통 이제 우리의 발화는 자, 숨을 들이쉬면서 하는 발화가 아니라 숨을 내쉬면서 하는 즉 날숨 발화가 되겠습니다. 근데 자, 비정상적으로 숨을 들이쉬면서 자, 이런 들숨 발화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콧구멍을 자주 벌렁거린다든지 자, 발을 이렇게 구른다든지 또는 머리를 자꾸 뒤로 젖힌다든지 또는 자, 손바닥을 자, 손으로 무릎을 친다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탈출 행동을 보이게 되죠. 자, 이런 탈출 행동이 나타나는 여러분 기전은 자, 이런 탈출 행동을 우연히 했더니 말드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일종의 학습된 경험에 근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탈출 행동, 그 다음에 회피 행동은요. 자, 예를 들어 말드듬 아이들, 특히 이제 말드듬 성인들은요, 본인이 어려워하는 낱말, 말소리를 자,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려운 낱말 또는 이제 더듬을 가능성이 있는 낱말은 굳이 이런 낱말을 자, 말하지 않다는 거죠. 대신 동의어라든지 또는 애두르기 표현이라든지 또는 대용어라든지 이런 다른 형태를 자, 이용해서 자, 말을 하는 걸 우리가 회피 행동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버스표 하면 계속 더듬어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차표로 이제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초등학교를 조금 더 우리가 애둘러 표현하면 어떤데요?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또는 자, 담배 주세요. 자, 담배 주세요 하면 자, 이거 할 때 자, 더듬을 수 있는데요. 담배 주세요 앞에 저기라는 일종의 간투사를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회피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피 행동은요, 자기가 자주 더듬는 자, 낱말, 말소리 또는 자,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선생님 앞에 가면 막 말을 더듬어요. 자, 엄마한테는 얘기를 잘하는데 자, 아빠 앞에만 가면 말을 막 심하게 더듬습니다. 자, 동성 친구와 얘기를 잘하는데 자, 이성 친구와 얘기할 때는 굉장히 더듬죠. 자, 그래서 이런 대상을 피합니다. 그렇죠? 또는 어떤 특정한 상황, 예를 들어 발표를 해야 합니다. 자, 발표를 해야 하는데 발표에서는 계속 더듬어 왔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일종의 회피 행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자, 2차 행동, 즉 부수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핵심 행동들은 분명히 나타나야 하죠. 자, 반복이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말수 연장이나 막힘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2차 행동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행동을 보이게 되면 시간이 자, 흐를수록 이런 2차 행동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런 2차 행동, 즉 탈출 행동과 회피 행동은 조금 더 자, 말드듬의 발전된 형태다. 발전된 행동이다. 그렇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 말드듬의 증상과 특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그 전체 주제는 내 아이가 혹시 비유창적인 그런 아이 또는 이제 더 나아가서 말드듬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자, 부모로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지 자,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자, 그러기 전에 좀 더 그러면 자, 모든 비유창적 아이가 말드듬 아이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자, 말드듬 아이와 비유창적인 아이, 그러니까 비유창성과 말드듬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자, 이걸 제가 앞에서 좀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시간에는 말드듬은 어떤 행동인지, 그쵸?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말드듬 행태는 어떤 것들인지 이걸 좀 아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더 나아가서 이제 여러분 이런 핵심 행동, 즉 발화의 비유창성과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형태의 2차 행동, 즉 부수 행동을 보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발화라는 게 특히 이제 의사소통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을 피하게 되겠죠. 내가 말 더듬는 상황이 있을 것 같다. 자, 여기에 가면 말을 더듬을 것 같다. 그러면 그 상황을 피하게 되겠죠. 자, 이 대상을 만나면 말을 더듬을 것 같다. 그러면 그 대상을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잦은 회피 행동이 어떤 심리적 문제, 여기 보면 감정 또는 태도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그 발화의 비유창성으로 나타나는 핵심 행동보다도 자, 이런 감정상의 문제 또는 자, 의사소통 관련된 태도의 문제가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하나의 여러분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이게 여러분 무슨 이미지일 것 같습니까? 네. 이게 이제 빙산입니다. 빙산. 여러분 빙산 아시죠? 자, 빙산을 보시면 수면 윗부분과 수면 아랫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면 윗부분보다 수면 아랫부분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말드듬 어떤 행태를, 자, 말드듬 행동을 비유로 할 때 또는 말드듬 감정, 말드듬 인들의 말드듬 아동의 또는 성인의 어떤 감정 태도를 얘기할 때 이런 빙산 비유를 가끔 쓰곤 합니다. 그래서 자, 수면 윗부분은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핵심 행동이나 부수 행동이 여기에 해당될 거고요. 자, 아래쪽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큰 부분이 있죠. 이게 말드듬인의 자, 감정 문제 또는 태도의 문제. 예를 들어 자, 소극적이라든지 자, 놀램이라든지
또는 자 여러분 죄의식까지, 자 나는 말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부정적인 자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적 문제, 자 태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글 샘플이 하나 있는데요. 이 글 샘플은 실제 말대로 성인의 여러분 수기의 일정 부분을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좀 같이 읽어보도록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저는 다른 사람들과 한 가지가 다릅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을 더듬습니다. 이분은 이제 성인, 말대듬 성인의 경우인데요. 자 어렸을 적에는 말더듬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말더듬이라고 놀렸으니까요. 자, 이 고칠 수 없는 병 때문에 손해도 많이 보고 조금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피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피하기도 했죠. 왜냐? 본인이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때로는 자,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했지만 자, 말더듬 때문에 사람들을 안 만났다라는 거죠. 일종의 이게 회피 행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자기에 대한 어떤 정체감이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자, 충분히 여러분 여기에 이해가 되는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더듬인들이 보통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 장애인, 언어 장애인 또는 말 장애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자 이런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한 자, 이런 감정적 문제, 자 태도의 문제 또는 어떤 사회 관계의 문제, 여러 측면의 어떤 문제를 자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삶의 질이 현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충분히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말더듬의 원인은요 정확히 규명된 바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가지 요인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유전적 요인, 발달 요인, 자, 심리정서 요인, 뇌신경적 요인, 뭐 여러가지 요인.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요인, 자 여러가지 요인 그런 의미죠. 다요인, 자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큰 따옴표로 자 선천적 소인, 자 유전적 소인이라 유전 요인이 언제 여기에 들어가겠죠. 선천적 소인, 후천적 발달, 환경적 요인들, 자 여러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말더듬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하나의 요인, 우리가 보통 이제 말더듬 요인 그 발생 관련해서 자주 듣는 얘기 중에 자 말더듬 발생 요인은 심리적 요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심리적 요인으로 말더듬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요인으로 말더듬이 발생하진 않죠. 물론 이제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심리적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심리적 트라우마로 말더듬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자 발달적 말더듬이 아닌 보통 우리가 신경이성 말더듬으로 좀 별외로 자 치부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말더듬은 자 이런 심리적 요인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 자 또 하나의 여러분 얘기되는 것 중에 말더듬이 흉내내다 보니까 말더듬이 발생했다. 자 내 친척이 말더듬이었는데 자 친척 흉내를 내다 보니까 말더듬이 된 것 같다. 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도 하나의 여러분 어떤 잘못된 지식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죠? 자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 건 말더듬은 우리가 정확하게 자 하나의 요인으로 규명하기는 어렵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의 어떤 복합적인 상호작용에서 말더듬이 발생한다. 자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간단하게 평가 및 진단의 구성 요소인데요. 보통 이제 내 아이가 말더듬일 것 같다라고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 언어치료센터에 가서 자 공식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런 사례 정보 수집을 하고요. 자 보통 우리가 사례 질문지라는 게 있습니다. 질문지에 보면 자 발달력, 뭐 병력,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자 말더듬과 관련해서 언제 시작됐는지, 그리고 초기에는 어떤 형태를 보이는지, 그리고 자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리고 자 이 시간에 성인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 시점에서 자 이렇게 말더듬 고치겠다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자 여러 가지 말더듬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면담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구어 평가를 통한 자 말더듬 평가를 저희가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파라다이스 유창성 검사라든지 자, 말씀 중증도 검사와 같은 그런 공식 평가 도구를 사용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심리적 문제는 있는지, 자, 감정 또는 태도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지, 자, 이런 여러 가지 내적 특성과 그 다음에 청력의 문제가 있는지, 언어 발달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기타 요인들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자, 이 아이가 말대듬 아동인지 아닌지, 자, 만약에 말대듬 아이라면 자,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지, 자, 이런 거에 대한 자, 최종적 판단을 내리게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실제 언어치료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대듬 평가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혹시나 언어치료센터에 가서 이런 것들 보시면 저거 말대듬 평가 도구지, 자, 이렇게 아마 얘기하시면 굉장히 놀라시지 않을까, 자, 센터장님이 굉장히 놀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자, 이런 파라다이스 유창성 검사와 말대듬 중증도 검사는 자, 말대듬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도구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대듬 경과는 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초기, 중간급, 진전된 말대듬, 이렇게. 그래서 초기는 주로 아동들이고요. 진전된 말대듬 같은 경우는 주로 자, 청소년기나 성인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치료법은 우리가 보통 이제 행동치료법을 많이 씁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약물치료나 술적 처치를 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언어치료센터에서는 자, 유창성 형성법이나 말대듬 수정법 또는 절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창성 형성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창하게 말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고요. 자, 말대듬 수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유창하게 말하는 법을 완벽히 터득하기 어려운 경우, 특별히 이제 말대듬이 굉장히 심한 성인인 경우에는요,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더듬을 수 있는 자, 말대듬 순간을 수정해서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이완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듬을 수 있도록 하는 법, 자, 이걸 가르쳐 주는 게 말대듬 수정법이 되겠습니다. 이 유창성 형성법과 말대듬 수정법을 자, 절충한 게 또는 통합한 게 절충법 또는 통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차 시는 자, 이렇게 내용으로 좀 구성해 봤습니다. 일단 1차 시에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자, 말대듬이 어떤 것들인지, 특별히 우리 아이가 비유창적인 발화 특성을 보인다면 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조금 더 유심히 봐야 하는지, 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해서 내용을 좀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차 시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